용출 실험용 세포 현타객을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현타액의 아래에 분명 세포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먼저 파이페팅을 통해 가라앉아 있는 세포들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88 마이크로리터를 한번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피펫을 88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이제 배지를 담아주기 위해 812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이페팅을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준비된 96 플레이트 웰을 뜯어주도록 합니다. 뜯은 후 아까 제작한 현타객을 100마이크로리터씩 파종해 주도록 합니다. 마이크로 피펫은 1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파종해주기에 앞서 역시 파이페팅을 몇 회 진행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마이크로리터씩 파종을 해주도록 합니다. 파종이 끝난 후 이 세포는 CO2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CO2 인큐베이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CO2 인큐베이터에 넣기에 앞서 이렇게 양성, 음성, 실험군이라고 표시를 한 뒤에 이제 넣어주도록 합니다. 세포 용출법에 필요한 용출물을 제작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폴리우레탄 필름으로 양성 대조군입니다. 이것은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음성 대조군입니다. 음성 대조군을 용출한 용출물에 있는 세포는
모두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양성 대조군을 용출한 용출물에서 있는 세포는 죽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먼저 음성 대조군을 면적이 6제곱센티미터가 되도록 제작해 보겠습니다. 소독한 가위, 핀셋, 자를 이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 코니컬 튜브 50cc짜리를 써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1mm를 배지로 넣어주기 때문에 시편이 다 잠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넓은 50cc의 코니컬 튜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잘게 잘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호일을 싼 후에 멸균기를 통하여 멸균을 먼저 진행시켜 줍니다. 호일로 뚜껑을 연 음성대종에 들어있는 코니컬 튜브를 감싸줍니다. 그래서 멸균 테이프인데요. 그 후 멸균 테이프를 좀 잘라서 호일을 감싼 코니컬 튜브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멸균이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이 테이프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멸균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오토클레이브 보안 멸균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스팀 멸균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온도는 121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 동안 스팀 멸균을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멸균할 시편을 넣는 챔버에 증류수를 적당히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약간 찰랑찰랑할 정도로 증류수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챔버를 닫고 돌려준 후 먼저 온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모드를 누르게 되면 온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뜨게 됩니다. 121도수로 설정이 되어 있고 15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스타트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실험군인 수화겔입니다. 이 겔은 방사선 조사를 통한 멸균을 거친 상태로 따로 스팀 멸균을 돌리지 않아도 이 시편 자체로 시험의 용출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수화겔은 0.2g당 1mm의 비율로 용출물이 제작되기 때문에 먼저 소독된 가위와 핀셋으로 0.2g으로 측정을 한 겔을 제작을 하도록 합니다. 제작한 수화겔을 50cc 코니컬 튜브에 넣어주고 배지를 1mm 넣도록 합니다. 이때 코니컬 튜브에 넣은 겔이 배지에 잠길 수 있도록 합니다. 배지 1mm를 코니컬 튜브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겔이 배지 1mm에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사이즈를 제작해줍니다. 멸균이 끝난 음성대조군도 호일을 뜯어준 후에 배지 1mm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음성대조군 역시 이런 식으로 배지에 시편이 확실히 잠기도록 제작해줍니다. 자, 이제는 양성대조군을 제작해 볼 건데요. 이것도 음성대조군과 마찬가지로 6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의 사이즈로 제작을 해주도록 합니다. 근데 양성대조군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핀셋이나 가위, 자 등을 사용하고 나서 반드시 에틸알코올로 소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배지라든지 다른 음성대조군이라든지 다른 곳에 이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한 핀셋, 가위, 자 등을 시편 제작이 끝난 후에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양성대조군의 면적에 맞게 잘라준 후에 음성대조군과 마찬가지로 1mm의 배지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것은 37도씨로 맞춰져 있는 인큐베이터입니다. 제작한 시편과 배지가 있는 코니컬 튜브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24시간 동안 용출물을 제작합니다.
세포독성 시험 2일차입니다. 양성대조군, 음성대조군 실험군의 용출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5mm 주사기, 실린지 필터, 새 코니컬 튜브입니다. 필요한 개수만큼 준비합니다. 이 코니컬 튜브 안에는 실험군인 하이드로겔로부터 나온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터와 5mm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물질들을 걸러주도록 합니다. 주사기를 뜯습니다. 이때 바늘이 뾰족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찌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현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용출물을 빨아들입니다. 그 후 뚜껑을 닫고 주사바늘을 뽑아줍니다. 필터를 뜯고 주사기를 꽂아줍니다. 그 후 실험군이라고 쓰인 새 코니컬 튜브에 용출물을 걸러줍니다. 용출물이 제작되었습니다. 다 쓴 실린지 필터는 깍 안에 넣도록 하고 주사기는 비닐 안에 넣어서 폐기 처분하도록 합니다. 다른 조상들도 같은 방법으로 용출물을 걸러줍니다. 용출물을 제작하였습니다. CO2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한 세포입니다. 먼저 기존 배지를 석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상의 경우 같은 팁으로 석션해 주어도 문제가 없지만 조상이 바뀐 것을 석션할 때는 팁을 반드시 바꿔줘야 합니다. 이때 안에 있는 세포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들어 놓은 용출물을 100 마이크로리터씩 분주해 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성이 바뀔 경우 팁을 교체해 주도록 합니다. 용출물을 100 마이크로리터씩 모두 분주하였습니다. 이대로 48시간 동안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도록 합니다. 세포독성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흑강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계산하고 세포 독성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용출물을 석션하도록 합니다. 조성이 바뀌면 팁을 갈아주도록 합니다. 흑강도를 측정하기에 앞서 세포들을 염색하기 위해 염색약을 제조해 보겠습니다. 배지 10, 염색약 1의 비율로 염색약을 제조하도록 합니다. 양성, 음성 실험군 총 9칸에 들어갈 염색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칸당 100 마이크로리터씩 총 900 마이크로리터의 염색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지 900 마이크로리터, 염색약 90 마이크로리터를 섞어서 염색약을 제조합니다. 염색약을 제조하였습니다. 이제 100 마이크로리터씩 세포에 넣어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팁이 세포나 외 안쪽에 닿았다면 팁을 갈아주도록 합니다. 염색을 하였습니다. CO2 인큐베이터에 30분 동안 배양하면서 염색하도록 합니다. UV 분광분석기입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전원을 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삑 소리와 함께 5자리의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이제 컴퓨터를 켜주도록 합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공강공석기에 오픈 클라우드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96 웰 플레이트의 뚜껑을 열고 안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넣어준 후 오픈 클로즈를 누르도록 합니다. 그 후 뉴 익스페리먼트라는 버튼을 눌러주고 리드 플레이트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 후 스타트 리드를 누르기에 앞서 415 나노미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스타트 리드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컴플리트가 뜨면 전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버튼을 누릅니다. 시험 칸에 번호를 입력한 후 공시험란에는 샵 버튼을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왼쪽 상단의 파일 버튼, 익스포트에 익스포트 데이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장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누른 후 저장이 완료되었으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닫고 후광도 측정기를 열어서 안에 있는 플레이트웨어를 꺼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기기를 오프해주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붙어있는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